산업의 국면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에 대한 입장을 좀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액티브 펀드를 왜 해야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파날모 8편으로 돌아온 국내운용본부에서 국내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정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시브라는 것은 영문 그대로, 이제 정의 그대로 보면 수동적인, 소극적인이라는 뜻이죠. 수동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의 경우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러한 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그 지수에 포함된 비중만큼 그대로 사게 되는 지수를 담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투자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액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패시브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 거래소나 사설 거래소에서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지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ETF 형태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지수 그 자체로 선물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의 형태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 목적은 지수의 상승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전체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됐을 때 상해 지수에 투자를 한다거나 국가 자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될 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좀만 자세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인 코스피 200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30%라는 건 내가 100을 사게 된다면 30만큼은 삼성전자를 그대로 사게 되는 그러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마다 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기업마다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 매일 종목 비중은 변경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 하나는 시가총액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을 추가로 더 사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패시브 투자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라는 뜻 자체가 활동적인, 적극적인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펀드 안에 담겨 있는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와는 다르게 지수 비중과는 상관없이 각 개별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시브 펀드 수익을 상대적으로 이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패시브 펀드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액티브 펀드도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접근 방법들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수 내에서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산업별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정말 하향식으로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이 더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어떤 특정한 산업이 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대로 그 산업은 좀 더 적게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요. 바텀업 방식은 개별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그것에 중심을 둔 투자를 의미합니다. 산업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에 좀 더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티브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을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투자하는 종목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로스, 성장형, 인컴, 배당 혹은 수익형 펀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로스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기업의 이익 혹은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미래 기업 환경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컴형 투자라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이 꾸준히 나오면서 현금 창출이 되면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주 환원,
배당 같은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는 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탑다운, 바텀업을 균형 있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투자하듯이 그로스나 인컴 같은 경우에도 이 균형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한 스타일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운용사의 가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시는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의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패시브와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때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로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패시브 펀드는 그야말로 시장의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고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펀드인데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어떤 성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과 동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두 펀드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의 성장 시기에 따른 투자의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이 성장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확신하고 있는데 1등 기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일 때 지수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예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한 1등 기업이 지난 한 5, 6년간 전혀 없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자체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자상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수처럼 만들어 놓고 그 지수의 비중만큼 투자되는 그런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전략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1등 기업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1등 기업을 액티브하게 고르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등 기업도 있고 2등 기업도 있고 그 밑에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이 밑에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잃게 되는 기업 가치를 위에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패시브의 수익률은 둔화되지만 1등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국면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에 대한 입장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투자 포인트를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패시브 펀드 중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들이 있겠죠. 코덱스도 있을 거고 타이거 ETF도 있을 거고 다양한 브랜드의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코덱스 코스피 200, 타이거 코스피 200, 어디 다른 운용사의 또 코스피 200 지수를 10%씩 담는다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를 30% 담아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혀 분산이 아니라 한 곳에 투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분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되겠죠.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분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분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패시브와 액티브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분산 투자에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도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액티브하게 좋은 종목을 고르고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함께 투자해 놓는다면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시기에도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펀드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패시브와 액티브에서 각각 또 좋은 운용사를 선택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배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 주식 투자로 굉장히 많이 접근하신 분들이 많고 종목을 선별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투자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분산 측면에서는 전혀 분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겠죠. 본인이 고른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지수의 등락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분산에 대한 고민을 올바르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잘 골라놓고 분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각 유형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에 대한 설명과 좀 각 유형에서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인지 지수가 현재 저평가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편입 비중을 통해서 자본시장 전체의 성장에 노출하고 싶다라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패시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펀드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그 지수와 내가 투자하는 ETF 혹은 지수 선물 사이에 괴리, 종목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투자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낮은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는 좀 더 선정하는 방식이나 투자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펀드가 가진 투자 철학에 부합하는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티브 펀드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일관되게 투자를 해왔는지 지난 역사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액티브 펀드 하나를 잘 골라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 투자 철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우상향하는 더 긍정적인 수익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골라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액티브 펀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패시브는 시장의 상승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지수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시장의 상승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졌던 상황, 올해 연초겠죠. 아니면 IMF와 같은 상황, 이렇게 엄청난 심각한 위기가 터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터졌을 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물론 시장이 당연히 회복될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수의 상승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성장과 하락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성장이 가능한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변동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놓고 운용 철학을 잘 지키고 그 투자 철학대로 일관되게 운용되는 펀드를 선택해서 매수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브 펀드를 반드시 패시브 펀드와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액티브 펀드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 액티브에 대해서 혹시나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궁풀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촬영 각을 보면서 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